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외교부와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2025년 태국 중국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콕 아이콘 시암에서 열린 행사에는 마릿 태국 외교부 장관과 한지창 주태국 중국 대사가 참석해 공동 주재했습니다. 마릿 장관은 지난 50년간 양국은 도전 속에서도 형제처럼 협력하며 특별한 관계를 쌓아왔다며 2025년을 태국, 중국 황금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창 대사도 이번 기념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탁신 전 총리가 잉락 전 총리의 내년 송크란 축제 귀국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탁신 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잉락 전 총리가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으며 가족과의 통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이중국적 논란과 유세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직접 물어보라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세 발언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정당의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탐마삿 연합과 20개 학생단체는 형법 112조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이들의 사면을 요구하며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단체 대표는 정부가 입법 제한을 이유로 사면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의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측은 법무부가 논의 중이라고 탑하며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의회복, 112조 사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고 유명 정치운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2024년 10월 말 차찻 방콕 주지사와 부주지사는 방쿤론에서 태국문화센터까지 연결되는 오렌지선 서부 구간의 지하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구간은 총 13.4km 길이로 11개의 전구간 지하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선 서부 구간의 공정률은 1.90%로 초기 단계에서 5개역 주변의 교통차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교통 통제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오렌지선 서부 구간은 방콕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할 예정이며 완공 시 도시의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부동산 기업인 SC에셋 코퍼레이션은 주요 주주였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보유한 지분 23.99%를 KKPAM의 자산관리 목적으로 이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통탄 총리의 SC에셋 지분은 기존 28.43%에서 4.44%로 감소하였으며 KKPAM은 패통탄의 지분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SC에셋은 이번 주주 구조 변경이 회사의 경영권과 사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검찰은 탁신 전 총리와 푸아타이당이 민주주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사건이 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헌법 49조에 따라 탁신 전 총리와 푸아타이당이 왕정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양측의 의견을 수집한 뒤 조사 결과가 전복 시도로 간주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이 이름을 항공우주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군 대변인은 연간 290억 바트 규모의 우주 및 항공 분야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항공 및 우주국가이익 조정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기존 공군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며 국방부 행정법 개정안과 새로운 우주 관련 법안을 통해 조직의 이름과 구조를 개편합니다. 이 법안들은 2025년부터 준비해 2026년 헌법 적합성 심사를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필리핀이 이를 추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태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여 아세안 5대 시장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GDP의 89.6%에 달하면서 자동차 대출이 제한되고 전기차의 과잉 공급과 치열한 가격 경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 필리핀은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5% 증가하며 태국과의 판매 격차를 12,604대로 좁혔습니다.
베트남은 내수 차량 등록비 절감 정책으로 3분기 판매가 25% 상승했고,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으로 10.4% 감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 감소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연말 휘발유 보조금 종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태국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PTT가 가스와 탄소 감축 사업에 집중하며 탄소 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올해 9개월간 807억 바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가스 생산 증가와 환율이익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PTT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수소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의료,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강화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핵심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룹 내 전력 공급을 위한 탄소 감축 전략으로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며 소형 모듈형 원자로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는 압수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963마리를 마다가스카르로 반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동물은 링테일 여우원숭이, 갈색 여우원숭이, 거미거북, 방사거북 등 국제협약에 등재된 희귀종입니다. 태국 당국은 춘폰 지역에서 국제 밀거래 조직을 단속하여 1117마리의 동물을 압수하고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특별수사국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마다가스카르 정부도 현장을 확인하고 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환 대상은 총 963마리로 링테일 여우원숭이 16마리, 갈색 여우원숭이 32마리, 거미거북 760마리, 방사거북 155마리입니다. 반환은 11월 28일, 30일, 12월 2일 카타르 항공을 통해 진행되며 11월 27일 공식 인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